안녕하세요.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서 정말 흥미진진한 미스테리가 하나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11조 원이라는 이 천문학적인 돈이 대체 어디서 나타나서 어떻게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는지 오늘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미스테리의 첫 번째 단서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11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지금 한국 주식 계좌에 잠자고 있는 현금입니다. 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불과 1년여 만에 118%나 폭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돈이 밀려 들어온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이 어마어마한 돈의 산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일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현금 쓰나미. 이 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돈의 유입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열 담기였어요. 2025년 초 시장은 정부가 뭔가 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다 6월 정부가 시장 부양책을 공식 발표하면서 여기에 기름을 확 부은 겁니다. 이때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10월 강력한 정책, 반도체 슈퍼 호황, 꽉 막힌 부동산 시장, 이 세 가지 퍼즐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돈의 유입은 말 그대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장, 돈의 대이동입니다. 이건 그냥 돈이 좀 들어온 수준이 아니고요. 전문가들은 이걸 머니무브, 그러니까 거대한 돈의 이사라고 부릅니다. 한쪽에선 돈을 강력하게 밀어내고 다른 쪽에선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이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한 거죠. 자, 먼저 돈을 밀어낸 힘, 푸시 팩터부터 보죠. 그건 바로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정부가 대출, 현금 거래, 세금 이 세 가지로 문을 그냥 꽉 걸어 잠가버리니까 갈 곳을 잃은 엄청난 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헤매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아주 그냥 달콤한 당근을 마구 흔들었죠. 배당소득세를 깎아줘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을 늘려주고 기업들이 주주에게 이익을 더 많이 돌려주도록 유도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부가 코스피 5천위원회라는 것까지 만들었잖아요. 이건 사실상 정부가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신호였어요. 여러분, 이 시장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들어오세요 하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세금 떼고 약 2.2% 수익을 얻습니다. 근데 배당주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 받아서 3.6%, 많게는 4.5%까지도 가능해요. 어떠세요? 선택이 너무 명확해지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돈은 역시 은행이나 부동산이지 하는 한국인의 오랜 공식이 깨져버립니다. 대신에 야, 이제 은행에 돈 두는 건 바보시다, 손해다 라는 생각이 시장 전체를 확 휘어잡게 된 거죠. 이 머니무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날이 있습니다. 바로 2월 2일인데요. 이날 투자자들이 4조 6천억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그럼 당연히 계좌에 현금이 줄어야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5조 2천억 원이 늘어나는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설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날 하루에만 무려 9조 8천억 원이라는 새로운 돈이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그냥 들이부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머니무브 쓰나미의 실체였던 거죠. 정부가 이렇게 돈의 길을 터졌다면 그 엄청난 물줄기를 받아줄 비옥한 땅도 필요했겠죠. 그 역할을 한 게 바로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승장이 과거의 거품이랑은 왜 다른지 그 근거를 딱 보여주거든요. 숫자를 보세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209% 증가, SK하이닉스 95% 증가. 이건 뭐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기업들이 지금 당장 벌어들이고 있는 진짜 현금이란 말이죠. 이런 엄청난 호황은 당연히 전 세계적인 AI 열풍 그리고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생긴 겁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 최소 2027년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한국 반도체는 믿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요, 이렇게 화려한 잔치상 이면에는 좀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이 뜨거운 시장 밑바닥에 숨겨진 약점, 바로 빚의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아주 상반된 두 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왼쪽은 든든한 실탄이죠. 111조 원의 현금.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투자자들이 빚내서 투자한 돈. 이것도 3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한마디로 현금도 역대급, 빚도 역대급인 아주 기묘한 상황인 거죠. 이 숫자가 바로 그 위험성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시장의 현금 대비 빚의 비율이 무려 27%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 비율이 20%만 넘어가도 위험 신호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 수준을 한참 넘어선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빚투 있잖아요. 빚내서 하는 투자는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거랑 똑같아요. 시장이 좋을 땐 수익을 극대화해주지만 반대로 시장이 한번 꺾이면 손실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모두 모아서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시장에 대한 최종 분석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양쪽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강세론 쪽은 정부 정책이 3년간은 보장돼 있고 반도체 실적도 탄탄한 데다 돈이 갈 곳도 주식시장밖에 더 있냐고 주장하죠. 반면에 약세론 쪽은 사상 최대의 빚, 과열된 투자 심리, 이 불안한 변동성을 봐라 하면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고요. 뭐랄까 시장이라는 밧줄을 두고 양쪽이 그 어느 때보다 세게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시장은 3년 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때 동학개미 운동 랠리가 오직 투자자들의 열기라는 외다리 하나로 버텼다면 지금은 정부 정책과 기업 실적이라는 아주 튼튼한 두 다리로 서 있다는 거죠. 훨씬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빚이라는 변수 때문에 극도로 조심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책과 실적이 받쳐주는 강세장이니 이 큰 흐름에는 올라타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눈앞의 작은 파도는 잘 피하면서도 저 멀리서 밀려오는 거대한 조류의 방향에는 몸을 맡겨야 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조언입니다.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례 없는 호황, 과연 정부가 만들어낸 시장의 새로운 단단한 토대일까요? 아니면 언제든 펑 하고 터져버릴 수 있는 불안한 환상일까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